예, 지금 이 경제가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84%가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들 중 90%는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을 실패로 꼽고 당장 폐기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을 이 정권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 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잠깐 상품 수지가 전년 동기 비교해서 1분기가 9.9%가 줄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1분기가 아닌 3월입니다. 3월 국제 수지 중에서 이 상품 수지가 9.9% 작년 같은 달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2012년 3월 이후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9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국내 수출이 부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 정권은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당의 경제 실정 비판이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도넓은 비판이 악영향을 이렇게 낳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여건 타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줘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매우 좀 후한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위기면 위기라고 인정을 하고 바꾸려고 해야 될 건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와중에서 죽어나는 것은 가장 약한 소득 1분위 이제 2분위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영리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빠져나가지만은 엊그제 빚 700만 원 때문에 죽어간 일가족 집단 자살이 있었죠. 5월 5일 날요. 자, 30대 부부가 자녀 둘을 두고 있는데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월 80만 원씩 갚다가 부부가 동시에 실직하면서 생활고를 비판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변제금을 줄이거나 긴급 구호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상으로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들 별 뾰족한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파산하거나 개인 회생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서 빈곤층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빈곤층은 더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실을 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고용노동부가 이제 자기들 내부의 회의를 어제 열고 2018년 일자리 정책 평가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태까지 잘못된 게 없다 홍보만 할 것 같았는데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청와대와 여당 일각의 낙관론에 비해 정책 실무 부처에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자리에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은 19조 2천억인데 이 돈으로 831만 명을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22.6%라는 겁니다. 그런데 5명 중 1명이 그러니까 국민 생산 가능 인구 5명 중 1명이 정부 돈을 받아서 일자리를 연명했는데 2017년에 625만 명에 비하면 3분의 1이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 돈을 풀어서라도 일을 했으면 다행인데 정부가 직접 만든 일자리는 81만 4천 개인데
이 자리 중에 민간 일자리로 연결된 지업률은 16.8%에 불과했고 83.2%가 정부 돈이 끊기자 다시 실직자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강의실 불 끄기 일회성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이 다 그리 돼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인 구직 알선 같은 고용 서비스 사업을 통한 취업률도 38.9%로 2017년보다 더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년 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장려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의 대상이 작년인 걸 이렇게 빼고는 그냥 기존의 고용안정 장려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도 별로 차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 지원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이 직장 어린이집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살짝 기존 사업에 바꿔서 실적만 이렇게 따먹는 행태로 했다는 거고요. 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땜질식 일시적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지난해 정부가 3조 원을 퍼부어서 직접 만든 8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그 내용을 보면 56만 개가 그게 69%입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노인 용돈 주기 사업이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한마디로 고용률이 상승 국면이었다.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고용노동부 내부의 실무 자료를 보면 비판 일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은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상을 감춘다고 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박하게 오르고 있어요. 1,200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 환율이 얼마인가? 1,17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내 경기 둔화와 함께 달러 강세 현상 그리고 대외 리스크 등이 이렇게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이렇게 약화를 하는 것은 국내 경제가 일단 첫째로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경제의 수출부터 투자 소비 등이 다 둔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고의 취업률 상태다. 이런 내용이 합쳐지면서 국내 지금 달러가 매우 강세를 띠고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며칠째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주식들이 빠져도 너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현상인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큰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참에 내가 한국에 주식 투자했던 거 저거 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으니 달러가 높을 때 이 원으로 팔아가지고 달러가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이 원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야지 나중에 한국 시장에서 내가 좀 벌었다 해도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로 바꿀 때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요. 미국이 지금 답도 없이
지금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의 이 무역 분쟁에서 완전히 기세등등하고 있고요. 중국이 좀 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과 이 무역 분쟁은 딜이 된다 하더라도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석유를 6개월간 유예받던 한국이 이제는 지난 5월 2일부터 더 이상 수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사력을 배치하기 시작을 했고, 자, 이란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측 불허인데요. 어쨌거나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 석유가 이란에서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그걸 오페크 회원국들이 남은 더 생산을 늘려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을 쪼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뒤에서 미는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사우디인데, 트럼프는 아마 자기 사위 쿠슈너 등이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하고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트럼프가 자신의 지금 입법적화 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답이 없는 지금 맞서기로 나가고 있어서 국제사회 지금 경제가 이란발 지금 석유 위기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차, 2차 5.1 쇼크가요, 결국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충돌 또 이란의 혁명 등이 원인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 지금 대결이 결국은 분쟁으로서 좀 터져나가게 되면 중동 전체가 동요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위기가 매우 심각해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물가가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자, 일단 다른 거를 다 빼고 절대 가격만 비교했는데요. 쌀 4kg가 서울에서는 18,500원, 4kg가 그렇습니다. 뉴욕에서는 17,420원, 도쿄에서는 16,040원, 런던에서는 18,240원이라는 거예요. 계란 10개가 한국이 2,980원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뉴욕이 1,390원밖에 안 해요. 일본에는 2,220원입니다. 사과가 1.5kg가 한국이 7,900원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미국에는 5,900원, 일본에도 6,190원밖에 안 해요. 우유 1리터가 한국이 2,570원으로 거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입니다. 런던에서는 우유 1리터가 1,070원이고 미국의 뉴욕에서는 1,650원밖에 안 합니다. 감자 1.5kg가 한국이 5,980원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닭가슴살 300g이 5,900원으로 제일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과 야채 등 주요 20개 식료품을 사는데 서울이 17만원, 런던, 뉴욕은 12만원이 들고요. 이 주요 공통으로 쓰는 이 식료품 중에 20개 중에서 12개가 한국 가격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생필품 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이 세 개가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데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한국의 대형마트를 20개 품목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소득은요, 국민소득은 영국이 4530달러, 미국이 58,270달러, 일본이 38,550달러,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28,380달러입니다. 자, 소득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데 물가는 제일 비싸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이런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이
전 세계 133개 주요 도시에 160개 품목의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울이 싱가포르, 파리,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비싼 도시고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고 도쿄, 시드니, 런던보다도 생활 물가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코카콜라, 델몬트 오렌지 주스, 스타벅스 커피도 한국이 제일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계란, 그리고 닭가슴살, 우유 1리터, 옥수수 기름, 사과, 바나나, 감자, 초콜릿, 탄산음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오렌지 주스 이런 게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높겠습니까? 엔겔 계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총 지출한 돈 중에 먹는 데 쓴 돈이 제일 비싸다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벌면 330만 원을 음식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엔겔 계수가 2007년쯤에 11.5%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13.4%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은 지금 하는 소리가 물가가 거의 0%의 수준이라가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와서 그런 지금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점점 경제가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에 있다. 이거는 공산품이나 제조품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농산물이나 식품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식당의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꼭 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꼭 안 해도 되는 거는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이렇게 행복한 소리를 하고 자빠진 이면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관계되는 기초적인 식료품들은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1분위는 버는 돈 중에 3분의 1을 먹는 데 다 쓰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OECD가 본 한국의 시니어, 즉 노년층은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은퇴를 73세에 한다. 그래서 OECD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OECD 평균이 65.3세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73세에 은퇴를 한다. 그리고 은퇴 후에 기대 수명이 OECD 같은 경우에는 17.9년, 그러니까 한 18년쯤 산다라는 건데 한국은 12.4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율이 노인층의 46%라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지금 OECD 평균은 노년층의 빈곤율이 1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OECD 국가라는 것은 선진국에 들어서는 한 30여 개 국가를 언급을 하는데 한국은 OECD 국가인데 노인 빈곤율이 45.7%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의 노인들은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그래서 세계 여행 같은 데 보면 그 노인들이 세계 관광지들을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노인들은 그런 거는 고사하고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살률도 OECD 평균보다 3.2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노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자녀 부양이나 자녀 교육에 집 사는 데 힘을 다 썼다가 노후에는 그야말로 그들에 의해서도 방치가 된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 그런데 노인에 이르는 분들이요. 지금 70대가 1960년대에 이럴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한참 1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서는 제일 성장기에 있었고 재수가 좋은 세대다. 우리가 이제 막차라고 보면요. 제 나이가요. 제가 64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90년대 초반에 사회를 나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한 10년 앞선 사람들이
저희들 세대보다는 경기가 더 좋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65세 되는 분들이 제일 한국이 좋았을 때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삶이라는 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가 제일 좋을 때 살았던 노인들도 이 모양인데 지금 경기가 아주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10년 전의 세대보다도 훨씬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의 세대에서는 어떨지 정말 암담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40대 독신남 빈곤율 등이 사회 문제로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오래 일하고 빈곤율이 높고 이런 데서 벌어지는 부분이요. 노인들이 악밖에 안 남아요. 여러 가지로 이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외고집으로 되고 그리고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혐오 트렌드가 이렇게 꼰대라고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점점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고립이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인들이 은퇴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지금 복지 시스템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 국민연금을 잘 받아가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받아갈 국민연금 돈이나 제대로 남아있겠나 싶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세대들이 이 모양인데 앞으로 한국의 노인들의 세계는 거의 세계에서의 노인 지옥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평생을 열심히 일한 이런 세대들도 지금 어버이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난하고요. 이런데 한국의 미래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이 경제의 미래가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건데 정권은 노인 용돈 일자리 일시적으로 만드는 게 마치 자기들이 할 일 다 한 양 생각을 합니다. 참 나라 큰일 났습니다.